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종목들 저희가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상승 출발을 하다가 조금 전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도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었는데 우리 시장 그닥 좋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상승하는가 싶었는데 현재는 시장이 다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일단은 전환되면서 2,570선을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88.8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0.27% 코스닥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시장이 그래도 조금의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초반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다시 외국인 기관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은 여전히 오늘도 양시장에서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어제까지 또 코스피에서 잘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1,400억 원 넘게 매도세를 나타내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기관이 외국인과 함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수급도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또 WTI 국제유가가 91달러대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FOMC를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분위기를 살펴보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런 시장에서는 기승전 종목이죠. 다시 종목을 잘 골라내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들 20가지나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많이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으로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관심이 생긴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아니면 투자하는 방법, 전략 알려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해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두 분의 투 이사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전에는 환장의 조합이었는데 이제 두 분이 이사님으로 승진을 하시면서 한 단계 품격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다양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네,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에서 결국에는 기승전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좋은 종목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골라오신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보면요. 농심과 TCK, 대주전자재료, SK바이오팜, 파크시스템스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이사의 픽은 필옵틱스, 클리오, 한주라이트메탈, 센서뷰, 두산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골라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래서 이걸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수익증이면 매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을 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많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농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일단은 뭐 안전하게 뭐 식음료 쪽에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농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한 8,3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500억 정도가 좀 나면서 특히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1,1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서프라이즈를 좀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매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국내와 지금 해외로 좀 나눠보게 된다고 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좀 라면이 좀 약간의 좀 비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Q는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P 효과로 인해서 결국 이제 견조하게 좀 성장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약간 라면보다는 스낵이 좀 상당히 좀 돋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제품 먹태깡이라든지 포테토 칩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아웃퍼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해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트코라든지 뭐 샘스클럽 같은 어떻게 보면 주요 유통 채널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량이 좀 증가하면서 외형 자체가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농심 같은 경우는 뭐 라면이라든지 뭐 제과 쪽에서 가격이 좀 인하하는 그래서 뭐 센티멘트가 뭐 다소 약화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영업이익에 좀 미치는 수준이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중장기로 봤을 때 미국의 외형 성장은 상당히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농심 첫 번째 종목으로 윤 이사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그 첫 번째 종목은 필옵틱스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주환원 책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주주환원 책 발표가 되고 난 이후 내용을 보니까 그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제 질문하셨을 때도 조금 이제 연말까지 보거나 좀 길게 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거 수정해가지고 일단은 단기로 일단 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9월 달에 분기 배당, 현금 배당 얼마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에이블 CNC처럼 뭐 한 10% 넘게 한다라면 매력도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 주주 환원책 매력도가 상당히 좀 떨어진다 봐야 될까. 그러니까 이 주주 환원책의 목적이 말 그대로 주주 환원이 아니라 내용을 뜯어보니까 결국에는 필에너지라는 자회사에 대한 어떤 그 재무 건전성 이게 결국에는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얘네들이 주주 환원책을 하는 거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은 이제 AS 차원에서 바꿔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올해 말에 연말 배당으로 그 주식 배당, 그 필에너지 주식 56만 주 현물 배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최근에 필에너지가 100% 무상증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500만 주 정도 필에너지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또 500만 주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10분의 1만 가지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그냥 주식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을 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무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안 가요. 그러면 이거를 뭐 받게 되면은 받는 거에 대한 무슨 이익은 있겠지만은 그 추가적인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필에너지의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익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무건전성 목적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책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취소입니다. 취소. 취소. 네. 아, 취소. 네, 취소입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지난주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네.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단기적으로 빨리 좀 끊어야겠다라는 의견을 배당 얼마 주셨습니다. 준지만 보고 그냥 나오신 게 나을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투미주님이 역시 두 분의 스탠스가 확실하다. 윤여민 이사님은 저평가주, 그리고 정태근 이사님은 수익만 나면 된다. 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역시 맞게 첫 종목을 딱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두 번째 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당히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이제 두 번째 종목 TCK 한번 좀 말씀을 좀 TCK.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된 쪽,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상반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실적을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지금부터 약간의 좀 매수 전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3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고단의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서 아무래도 실적이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낸드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 쪽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은 어떤 시황을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네. 최근에 D램과 낸드가 같이 올라온다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의 가동률도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더해서 실적 상승세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 상황에서 지금 애프터마켓 관련된 부분들이 좀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사용 이슈가 좀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동사에게 좀 어떻게 보면 가해졌던 프리미엄이 약간 희미해질 수 있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제작 특허를 좀 활용해서 로열티 수치 전략이라든지 뭐 중화권 쪽에 지금 신규 고객사가 좀 확보가 일어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매출이 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주가는 너무나 좀 저평가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저평가된 종목으로 TCK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 네, 두 번째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그 애블 CNC하고 클리오 이런 것들 좀 추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제 신고가 그리고 추가 상승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게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일단 클리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클리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전체 매출에서 색조 브랜드 비중이 7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CNC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비대면 수혜주 좀 봐야 되겠죠.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수혜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계속 증가를 했었고, 그런 어떤 실적 성장세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까지 확장이 되게 되면서 계속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간 20%, 25%의 성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H&B, 헬스앤뷰티죠. 소위 말하는 올리브영 이런 매장들 통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플러스해서 온라인 쪽도 마찬가지로 이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상반기여서 하반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쪽 같은 경우. 그래서 국내 쪽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쪽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성장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이제 그 아시겠지만 클리오 같은 경우에 이 색조 브랜드를 통해서 다른 CNC와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탈중국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북미 쪽, 유럽 쪽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아직 뭐 비중은 10%, 7%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매출이 늘어나는 섹터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말 그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땡. 아직 반도 못했네요. 네. 말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클리오 아직 절반밖에 안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필옵틱스의 후유증이네요. 그냥.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은 땡이라서 네, 어쩔 수가 네.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 대주전자재료 말씀을 대주전자재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내에서 최근에 그래도 좀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흑연 대비해서 10배 정도 용량과 지금 충전, 뭐 방전 속도가 좀 빨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차세대 응급제로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 확실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2분기부터 조금씩은 회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이 가라앉은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전망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동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여러 모델에 좀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OEM 같은 경우가 전동화 흐름이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어떤 좀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올해보다는 좀 내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결국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캐파를 좀 상당히 증설을 많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3,000톤 정도 됩니다만 2025년에
2만 톤, 거의 7배 이상 지금 캐파가 늘어나는 것 자체,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더 보면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까지 설명드렸고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한주 라이트 메탈입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네. 개인적으로 그 현대차 관련 부품 중에서 상당히 조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일단 1차적으로 유럽 쪽의 수혜가 상당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뭐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항상 차량 경량화 그 이슈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된 부품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하이퍼 캐스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차체를 그냥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차체 자체를 그냥 찍어내는 방식으로 하는 걸 이제 하이퍼 캐스팅이라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테슬라 쪽에서 기가 캐스팅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가격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원가 절감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비용 절감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현대차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 캐스팅이라는 새로운 공법을 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하이퍼 캐스팅을 진행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자교반 고압 주조 특허 기술, 그러니까 알루미늄 경량화 기술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에 좀 주목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좀 거래량이 실려지게 되면서 반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차량 경량화 관련돼 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차체 부품 이런 부분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수혜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인단협 그 임금 협상이죠. 이런 부분들이 잠정 협약이 마련이 되게 되면서 파워 플러스 시장 회수 이런 것들도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일, 한 4일 동안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 라이트 메탈까지 봤고 이번에 윤 예사님의 바로 또 다른 종목 볼까요? 네, 네 번째 종목 SK 바이오팜 SK 말씀을 바이오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특히 이제 신약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하반기, 특히 이제 4분기부터를 좀 제가 볼 땐 주목해야 하면서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 매출액은 한 770억 정도, 영업은 이제 손실이 좀 났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엑스코프리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처방이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엑스코프리의 지금 미국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분기에 한 640억 정도 지금 이제 매출이 찍혔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의 지금 성장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 제가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고성장을 통해서 전사적으로 봤을 때 4분기에 좀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공시가 있었는데 6월 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3개월 전이죠. 6월 말에 지금 이제 M&A를 좀 하나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테오반트라는 회사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단백질 분해 플랫폼 이제 연구 개발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아무래도 비용이라든지 R&D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에는 이런 좀 일회성 비용들이 분명히 잡힐 것이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4분기를 좀 제가 볼 때는 흑자의 어떤 전환으로 보시면서 지금부터 모아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팜 4분기 실적도 잘 저희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네. 네 번째 종목은 센서뷰라는 회사인데요. 센서뷰. 네, 그 신규 7월 19일 날 상장한 신규 상장주인데 네.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관심이 많은 종목입니다. 조금 전에도 VI가 발동되면서 오늘 두 번째 VI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계속해서 들썩이는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스페이스 X 관련 이슈, 그러니까 스타링크 관련 이슈가 계속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스타링크가 이제 4분기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인데 스타링크의 모회사가 스페이스 X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센서뷰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스페이스 X의 밴드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주파 케이블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RF 케이블 현재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RF는 무선 주파수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컴퓨터선 연결한 요 커넥터 선 있잖아요. 요거거든요. 네. 요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져서 저기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빼시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뭔지 알려드려야 되니까 다시 꼽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뉴스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비행기 기체에다가 이렇게 그 긴 선 있는 거 많잖아요. 네네. 그게 그 케이블 조립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 이 스타링크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 종목이 오늘 주가 좀 많이 좀 들썩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쪽으로도 회전익의 시험 측정용 케이블 조립체를 이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종목이 8월 30일부터 이제 우상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전익은 그러니까 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펠러가 있는 헬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요날 8월 30일부터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오늘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소품까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열정은 아주 10분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5번째 종목 파크 시스템즈 한번 시스템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훌륭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101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뭐 7,000% 이상 제가 볼 때는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면서 아웃퍼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만큼 힘들었던 부분도 좀 기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작년에 수주가 뭐 연말 최대의 어떤 수준을 좀 기록하다 보니까 이런 수주액 자체가 지금 이제 매출로 반영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1분기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저효과는 충분히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작년에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올해 좀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결국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올해 좀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중화권 쪽에 지금 계속해서 장비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제가 볼 때는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분기 실적도 좋고 또 이러한 좀 올해 좀 수주가 지속된다는 것 자체는 내년까지도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출로 반영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지금 3분기 지금 컨센서스가 벌써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43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15% 이상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PER 자체도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 자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많이 좀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까지 5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의 5번째는 네. 뭐죠? 5번째 종목은 이제 두산입니다. 두산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로봇 관련주가 좀 최근 좀 많이 분위기가 좀 식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아무래도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시장 그 분위기와 좀 동조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한 방은 남았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IPO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이 나올 때 최대한 조금 미세 조정 잘 하셔가지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시겠지만 두산을 준비한 이유는 이미 예상하실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 IPO 때문에 좀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기관 투자자 대상에서 수요 예측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었고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 보호 확액까지 제시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관심을 높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공모가 상단이죠. 26,000원인데 이거를 좀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부적인 얘기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괜찮은데 그래서 아마 분위기는 이번에 21일부터 20일까지 청량에서 분위기 좀 판가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 흥행을 좀 하게 된다라면은 두산이 이 지금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더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공략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오늘 5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두산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가량 하락이 나오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8%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으로 한번 이 종목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한 11만 5천 원 부근 전후에서 한번 매수 대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7초나 남겨두고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두산까지 공략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지금 시장 어떤지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이 시각 우리 증시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9월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경계감이 짙습니다. 오늘도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반락을 한 상황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0.1%가량 밀리면서 2,570선 지지라인 테스트에 나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0.6%가량 하락하면서 885선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장 특징 중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전 관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한수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됐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요. 다만 이번 소송의 실질적인 쟁점이었던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원전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 기업들 오늘 역시나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장 직후부터 우리 기술이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16%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좋습니다.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 기대감으로 주가가 들썩이고 있고요. 여기에 오늘 또 하나의 호재거리가 들려왔는데요. 전 세계 1위 위성통신 사업자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 진출을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사업자이기도 한데요. 한국 진출을 위한 첫 파트너사로 SK텔레콤을 선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러한 호재거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신 장비 관련 기업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에이스테크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가격 제한폭은 풀린 모습입니다. 그래도 26%가량의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KMW와 센서브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가져갑니다. 머큐리 같은 경우에 12%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SK 브로드밴드와 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우듬지팜인데요. 하나금융20호 스펙과 합병 첫날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는 이름처럼 스마트팜 전문 기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업 기술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그러한 사실도 있지만 오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한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듬지팜 오늘 23%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87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 스펙 합병했던 기업이죠.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 25%가량의 급락세가 나오다가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 사업 기술력의 부각을 받으면서 다시금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설명 잘 들어보시고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두 분이 더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추가 10가지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여민 이사의 픽은요. TLB와 HD 현대건설기계, 프로텍, 후성, 나노신소재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정태근 이사의 픽은 이노와이어리스, 한솔케미칼, 주성엔지니어링, KCC, 엑세스바이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두 분의 전문가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자, 지금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지니님이 대주전자재료랑 센서뷰가 눈이 가네. 두 분의 가지고 오신 종목 한 종목씩 딱 알려주셔서 무승부, 일단 무승부고요, 전반전은. 자, 그럼 후반전에 또 어떤 종목들을 소개해 주실지 윤여민 이사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후반전에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네. 6번째 종목은 이제 TLB, DDR5 관련된 종목으로 상당히 좀 유명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DDR5 관련된 쪽에서는 좀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4분기까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 1분기 대비했을 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는 조금은 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네. DDR5 서버 내에서 매출 빈도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DDR5의 좀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두 가지 좀 제가 볼 땐 트리거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MD에서 이제 베르가모가 좀 출시가 되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들 좀 대중화가 된다는 점, 결국 이제 DDR5의 서브 침투가 제가 볼 때는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메인 고객사가 지금 SK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DDR5에서 좀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타 기판 업체 대비했을 때 DDR5의 좀 물량 증대를 통해서 실적의 개선세를 조금 더 빠르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어떤 이슈로 해서 DDR5에 다시 한번 좀 강자로서 군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4분기 같은 경우 지금 DDR5 매출이 뭐 50% 이상 제가 볼 때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특수공법이 좀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SP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가능성도 좀 분명히 존재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탑픽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 종목 TLB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LB를 6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6번째 뭐죠? 네, 6번째 종목은 이제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 네, 그 오늘도 지금 현재 보면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KMW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많이 오이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노와이어리스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5G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420억 달러 정도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고 25만 개, 통신사들 25만 개 정도의 그 기지국을 설치한다 그러는데 이게 5G의 어떤 단점을 보게 되면은 이게 구축이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단점이 이게 주파수 거리가 짧은 부분들 그리고 이거 벽이라든지 장애물을 뚫지 못하는 게 이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케어하기 위해서 이런 단점을 케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은 5G 사업을 해가지고 주파수를 할당하는 그런 방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지국 건설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소형 기지국 장비, 스몰셀, 그러니까 이 스몰셀 장비가 이 대형 기지에 싸지는 이 주파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벽을 또 뚫어주는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이 장비를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분당 사옥에서 이은 5G 관련돼 가지고 주파수 할당받아 가지고 이 장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5G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사용량이 많은 뭐 이런 도심이라든지 빌딩 쪽에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노와이라는 종목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스몰셀 장비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올해 또 이제 실적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쪽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쪽이라든지 미국에도 이 공급할 것이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지금 이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좀 이 종목도 우상향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통신장비 이노와이어리스도 살펴보겠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7번째 종목 HD 현대건설기계 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건설 장비에 대한 계약이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아르헨티나 리튬 연료 광산을 좀 비롯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까지 지금 굴착기라든지 뭐 휠 로더 관련된 부분들 건설 장비가 좀 많이 팔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9월 3일이죠. 지금 이번 달 초에만 해도 지금 건설 장비 13대를 좀 계약했다라는 좀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뭐 수주에 대한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얘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네옴시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건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좀 본격화되는 부분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건설기계 쪽에는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미국에 대한 시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네. 뭐 신흥 시장, 여기 또 중국 관련된 쪽에서도 좀 판매에 대한 성장이 좀 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내년 매출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나오는 상황, 특히 이제 올해 대비 11% 이상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3천억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은 오히려 지금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거론되면서 건설기계 쪽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거론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재건 이슈까지 있기 네.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봐도 될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좋은 위치다. HD 현대건설기계 코니님과 박루씨님이 이거 제 관심 종목입니다라고 응원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종목은요? 네, 저는 이제 한솔케미칼. 일곱 여덟이죠. 한솔케미칼이요. 네. 종목명은 알고 있었거든요. 몇 번째인지 순간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그 일곱 번째, 빨리 여덟 하세요. 번째, 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종목은 한솔케미칼하고 두성엔지니어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쪽하고 오일리 쪽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수혜주로서 최근 좀 바닥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같은 게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도 디램 업황에 대한 바닥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바닥에 대한 그 전망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CT 같은 경우도 바닥에 전망을 하게 되면서 네. 삼성의 주가 같은 경우도 12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한국무역협회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전망치를 냈습니다. 10월 달부터는 메모리 수출이 플러스 전환되면서 급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6%, 11월 달 같은 경우는 76%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만 조금 이제 금리 이슈가 좀 거치게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반도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어쨌든 메모리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공정이 더 많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소모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하나 머티리얼즈도 그런 맥락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분기 같은 경우에 디램 공급업체 3곳,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3군데. 네. 이제 또 모두 또 출하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램뿐만 아니라 랜드까지도 현재 가격이 올라가고 출하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황은 괜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메모리 공정에 들어가는 과산수소, 전공정에 들어가는 과산수소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솔케미칼까지 소개받아봤고요.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8번째 종목 프로텍 한번 프로텍.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특히 이제 HBM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불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ISC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어떻게 보면 HBM이 좀 대장주와는 달리 좀 상당히 전고점 대비해서 과대낙폭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그마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반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좀 약간 과대낙폭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레이저 리플로우 좀 장비를 좀 생산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독점 공급 계약이 좀 어느 정도 풀리면서 이제는 타 업체들과의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미국의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죠. 엠코와 지금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6월 달에 좀 해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뭐 엠코가 아니라 지금 다른 기업에 제가 볼 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TSMC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TSMC가 동사의 장비를 지금 뭐 사올 수 있다라는 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공시가 나온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좀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 다변화를 좀 느낄 수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특히 이제 HBM3 관련된 부분들 하반기부터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는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면서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텍 과대 낙폭이 좀 심하다. 기술적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다음 종목은 8번째 종목 주성엔지니어링. 주성엔지니어링.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성엔지니어링이고요.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올드 양쪽으로 수혜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LED 쪽 같은 경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삼성과 거래하지 않는 상당히 독특한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반도체 매출 같은 경우는 주력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어떤 투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상향을 하고 있다는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OLED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2024년도에 이제 2020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죠. 내년 상반기에 이 OLED를 적용한 아이패드를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1인치 모델, 13인치 모델 모두 이제 납품을 진행할 건데 이제 아이패드용 OLED 라인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ALD 봉시 공정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 주기가 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OLED 패널에 대한 어떤 내구성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분이나 산소를 적절하게 이제 제어를 막아주는, 제어를 해주는 그런 기술이 ALD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CVD보다는 ALD가 조금 더 이제 봉시 공정에 맞다는 합니다. 봉시는 그냥 말 그대로 싸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얇게 미세하게 얇게 싸주는 과정이 봉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LD 봉시 공정에 이용할 만한 증착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협업을 하게 되면서 이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연유에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소개받아봤고 이번에 윤여미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네, 아홉 번째 종목 후성 한번 좀 말씀을 좀 후성.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주가 자체는 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결국은 이제 내년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서 지금부터 조금씩은 좀 모아가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1분기 실적 안 좋았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는 나았습니다만 여전히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누적 적자가 좀 쌓이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 자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적자의 폭이 적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공장의 가동이 일시 중단되면서 비용이 절감됐다는 점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내년을 보면서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펀디멘털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주력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육보라 지금 인산 리튬 같은 경우 아직도 가격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반도체용 특수가스 부분은 여전히 좀 캐시카우 역할을 좀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육보라 텅스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이 회사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육브라, 인산 리튬 같은 이런 좀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 소재 기업, 소재 관련된 부분들이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 실적 자체가 제가 볼 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수요가 좀 커지는 것을 좀 겨냥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내년에 대한 부분을 좀 견제하면서 지금부터 매수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후성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상당히 좀 저도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좀 말씀드린 종목이라서 생각이 드는데 KCC. KCC. 네, 최근에 기관 쪽에서 리포트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기관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KCC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을 보는 종목이라 봐야 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이유는 일단 기관 리포트 참고해 보니까 4분기에 실리콘 사업 부분이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 부분도 아니고 매출 비중이 그리 크지가 않은데 이게 실리콘 사업 부분을 좀 조명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이유가 이 중국적 메탈 실리콘 이 가격에 대한 원가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고 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실리콘 응급제 이렇게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EV향, 전기차, 2차 전지 매출 증가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4분기에는 이 실리콘 부분이 흑자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함해 가지고 또 최근에 또 안성 또 쪽에 EMC 생산 라인을 완공을 하게 되면서 첨단 소재 사업을 또 강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첨단 그 소재 이런 부분들이 뭐 반도체가 이쪽은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점수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바닥에서 이제 바닥 탈출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 KBG를 위해 별님이 12,000원 올려주셨더라고요. 이게 네. 제가 3주 전인가요? 아마 제가 추천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KBG요. 네네.
요게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매수가 12,000원인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기와 유사하게 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네.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요거는 결론만 말씀해 지금 주십시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아니고요. 이게 만약 12,000원에서 이탈할 때 말씀하셨으면 대응이 되는데 네. 지금 구간에서는 대응이 안 됩니다. 반등이 다시 나오는 거 반등 시 매도 외에는 지금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별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종목 바로 갈게요. 또. 네, 마지막 종목 나노신소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나노신소재.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CNT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오늘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회사 뭐 2분기 실적 상당히 괜찮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한 45억 정도로 좀 기록을 하면서 특히 어떻게 보면 매출도 상당히 아웃퍼폼했고 결국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기 좀 최대 좀 매출을 좀 기록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2차 전지 특히 CNT 쪽 관련돼서 지금 매출액이 많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CNT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좀 트렌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캐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증설을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내 쪽에서도 좀 캐파를 증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25년 정도 되면은 지금 55,000톤 정도의 제가 볼 때는 캐파를 좀 어느 정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캐파에 대한 증설 결국 이런 측면에서 수요를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음극재 쪽도 음극재 쪽도 있겠습니다만 양극재 쪽에 대한 좀 도전도 하고 있고 여기다 또 LFP 쪽까지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분명히 다변화되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실리콘 음극 쪽에서 뭐 제가 볼 땐 탑픽으로서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이제 이슈가 좀 많죠. 좀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들어간 상황에서 그나마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 신소재까지 10가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 네, 바이오를 준비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최근에 이것도 이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큐라 페이션트라는 회사의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다변화 측면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뉴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주정부도 아니고요. 미국 연방정부 내에 있는 각 기관의 환자 정보 접근이 싹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항상 이게 뭐야 될까요? 그 판매라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연방정부 내 각 기관의 환자 정보 정부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 회사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믹싱을 해가지고 사업 솔루션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회사인 웰리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또 이제 심전도계 이거를 미국 FDA 승인을 또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제품에 그리고 이 엑세스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유통망에 얹게 되면서 이제 시너지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상품을 접목시키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큰 어떤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매출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주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지 않나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엑세스 바이오까지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소개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탑픽 종목, 종목명만 딱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네, 마지막에 말씀드린 나노신소재 탑픽으로 말씀드려보도록 나노 하겠습니다. 신소재 주셨고요. 정태근 이사님은요?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마지막. 엑세스 바이오 네.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나노 신소재와 엑세스 바이오 시청자분들 오늘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